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조간신문에 나온 전면 광고. 광고는 여러 형태가 있죠. 뭐 보통 아래 이 지면 제일 아래 이렇게 깔리는 거, 전부 깔리는 거는 오면 통광고, 통단 광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그만 그 크게 광고들도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전면 광고가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면, 신문 한면 전체를 전면으로 통틀어서 광고를 실는데, 자, 이 광고의 이 주인공, 김종인 출판 기념회 소식을 중앙일간지 일면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일면은 아니고 13면에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자,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이런 제목이고, 알고 계십니까? 뭐 그가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과 의료보험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발간위원장이 금태섭 전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또 발간위원들이 쫙 있고 이 책을 하나 내는데 이 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발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이 금태섭 전 의원이 발간위원장이고 발간위원들이 있고 고문 변호사들까지 쫙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일 날 대대적인 행사, 다음 주 월요일이죠. 대대적인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에게 초점을 맞춰지고 하이라이트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대선 캠퍼 그 구성을 놓고 김종인 위원장과 마치 전 위원장과 갈등을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김종인 리스크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상한 형태의 경선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맞상대였던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홍준표 의원이 나 이번 대선은 비리 대선에 참여 안 하겠다 하고 뒤로 빠졌죠. 그래서 이거 원팀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했지만은 결국 홍준표 후보 본인 혼자만 빠진 거고 홍준표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자들도 일제히 빠져나가는 그런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죠.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상당히 큰 차로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선 후유증은 없는데, 자, 대신에 경선 때 이 윤석열 후보에게 좀 훈수를 뒀다고 합니다. 김종인 자주 통화도 하면서 훈수를 두고 또 공개적으로 이준석과 윤석열이 충돌했을 때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고, 또 막판에 홍준표, 윤석열 둘 중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의 맞상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또 홍준표의 반발을 사고 했던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경선 후유증의 당사자로 오히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를 꾸리는데 정권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경선 캠퍼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뭐 파리떼 또 뭐 자리 사냥꾼 뭐 이렇게 막 비판을 하면서 다 물러나라, 파리들 다 물러나라, 내가 그 중심에 앉아서 내가 꾸리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몰아내고 본인이 중심에 앉아서 선거를 지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3월 9일 날 선거를 하고 5월 달에 취임할 때까지 한 2달 동안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져서 이 대통령직을 이양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그런 뜻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나아가서
내년 3월 대선 이후에 6월에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그 지방선거 공천권까지도 본인이 좀 좌지우지하고 싶은 생각 아니냐. 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석들이 나오는 차에 일종의 새 가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새 가시를 하는 겁니다. 15일에 대규모 출판 기념회를 여는데 상당히 요란하죠.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발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신문에 뭐 전면 기사, 전면 광고를 내고, 자, 중앙일간지에 이 정도 전면 광고를 내려면 광고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치 원래 그리고 또 이것이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출판 기념회가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난 직후인 11월 15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뭔가 노림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15일 날 김종인 윤석열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될 것이 확실한 김종인이 이렇게 대규모 출판 기념회를 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겠느냐. 이렇게 또 광고,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몇 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장 국회의원 선거가 5군데, 재보궐선거가 실시가 되죠. 대통령 선거와 같은 3월 9일 날 실시가 됩니다. 거기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죠. 뭐 광역 17개, 시도 지사뿐이 아니고 기초단체장 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줄을 서겠느냐. 그리고 윤석열이 거기에 가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이 15일 출판기념회에 또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정말 요란스러운 정치 이벤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윤석열이 아니고 김종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출판기념회에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갈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도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식의 출판 기념회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막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구태 정치죠.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태 정치를 하는 인물이 윤석열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딱 자리 잡고 앉으면은 윤석열의 새로움, 윤석열은 사실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이 무기인데 구태 정치에 물들지 않은 새로움이 무기인데 이런 윤석열의 장점을 전부 갉아먹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광고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광고는 어제 나온 건데 최근 며칠 사이에 간간히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 이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니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죠. 선출돼서 꼭 일주일이 됐는데 일주일 내내 지금 윤석열 후보는 뭐 혼자서는 뭐 강주도 가고 뭐 김해 봉하마을도 가고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일주일 내내 대선 캠프 구성을 놓고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당대표가 또 당대표가 영입을 모셔오려고 하는 총괄선대위원장 예약자와 이렇게 갈등을 벌이는 그런 뉴스들이 조간신문을 계속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밖에서 하는 득표활동, 그것을 안에서 지금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되니, 뭐, 김종인 피로감, 하도 김종인, 뭐, 선거 때마다 김종인 하면서, 뭐, 정권을 달라 옥신각신하고, 뭐, 삼고초려하고, 선거 때마다 그렇게 하죠. 이번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피로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오늘 조간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거리들이 실려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실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경향신문 보시면은 사면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영호남에서 국민통합 외친 윤석열. 그런데 갈 길 먼 민심잡기. 민심잡기는 참 갈 길이 멀다. 호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 또 강주도 갔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도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방문을 했고, 또 김해 봉하마을도 갔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이래서, 성난 호남 민심,
돌리기에 나섰는데 경향신문은 되돌리기에는 한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사 아래, 경향신문 그 기사 바로 아래 보시면은 또 이 김종인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김종인의 김병준까지 투톱설 이렇게 하면서 점점 꼬인다. 점점 꼬이는 갈등. 이준석, 윤석열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계속 그 정권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김종인에게 정권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종인은 계속 그 본인이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원탑을 해야 돼. 나 혼자서 다 총괄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너무 한쪽으로 힘이 쏠려서 오히려 후보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김병준 전 그 청와대 정책실장을 영입을 해서 투톱으로 하려고 한다. 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김종인이 또 노 하겠죠. 본인 혼자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갈등이 불거지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작은 이 기사들 속에서 내부 갈등 이야기가 있는데 야당 선대위 인선 내부 갈등. 그래서 윤석열 컨벤션 효과 갉아먹나. 자,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컨벤션 효과를 오히려 이것이 갉아먹을 수가 있다. 지금 컨벤션 효과를 조금 누리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갉아먹는다. 이준석, 김종인의 정권 줘야 또 이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나친 요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 볼성 사나운 자리 다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 현장에서 하는 기사 칼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민일보 보시면은 추미애 트라우마 겪은 윤석열, 김종인과 화학적 결합 이룰까? 자, 이 추미애 트라우마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때 추미애 장관이 일일이 이것저것 막 간섭을 했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충돌을 1년 동안 벌였는데 김종인도 마치 상황처럼 캠프에 들어앉으면은 일일이 간섭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섭 방해에 시달렸죠, 윤석열이. 그런데 이 선대위 김종인의 선대위 상황이 되면은 좀 거부감이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상황처럼 김종인이 군림을 하는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선대위 모습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이 기사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최근에 그 후보 선출 당일에 김종인과 만찬을 했고 그 다음날 또 김병준과 만찬을 하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에는 윤석열 특유의 자신감도 깔리는 것으로 봐야 된다. 정치 시작 4개월 그리고 입당 3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직을 거머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러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 이 대목, 제도 일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대목을 보면은 결국 그 김종인이 윤석열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는 그 대목입니다. 김종인이 국민의힘 입당 시점을 늦추라 이렇게 조언을 계속 했었죠. 그런데 윤석열은 7월 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 후보 자리를 따냈죠. 지금 김종인이 그때 고치하는 대로 했으면은 지금 상황이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으면서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가 막 일어나고 홍준표가 되든 누가 되든 민주당도 그렇고 하면은 밖에서 지금 떨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인 말대로 했으면. 그런데 지금 김종인 말을 외면하고 입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공공행진을 하는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말만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쪽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 결단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한 것 아니냐. 윤석열 후보는 정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지 끌려다니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는 그 모습 좀 행동으로도 보여줘야지 국민들의 신뢰감도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김종인에게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김병준 투톱으로 하든지 김병준 투톱을 김종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뭐 김병준 원톱을 하든지 그런 식의 결정을 조만간 내려야 되겠죠. 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두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고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두고 메모드급 이 선대위를 꾸려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장동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제 그 간훈클럽 토론에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 그런 말을 했죠.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받겠다. 또 하나는 윤석열 중수부 이과장 시절 때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초기 자금 대출, 부실대출 이것은 윤석열이 당시 덮었다. 그러니 이것과 같이 동시에 특검을 하자. 함정을 걸었는데 진짜 함정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 특검을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런데 지금 마치 본인이 아무 죄도 없고 하기 때문에 특검도 내 오케이 이렇게 하는 이 인상을 주기 위해서 특검도 수용하겠다. 조건부. 이 조건부 가지고 또 막 협상이 뭐 하고 하면은 결국은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 조건부 수용하겠다 이것을 밝힌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8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띄운 조건부 특검 오늘 당장 출범을 해도 대선 3월 9일 전에 안 끝난다. 절차들이 많이 있죠. 절차들을 다 하면은 어차피 특검 결과가 대선 때까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마치 자신이 결백하니 특검이라도 받겠다. 이런 식의 일종의 꼼수를 썼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기사죠. 임명 절차부터 수사 마무리까지 특검법에 따르면 최소 118일이 걸립니다. 지금 대선이 딱 그 정도 남았죠. 자, 이 특검은 특검법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 상설특검법이 있죠. 그 상설특검법을 활용한다고 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국회의장은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대통령은 바로 추천위에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또 5일 이내에 뭐 변호사 2명을 추천해야 되고 대통령은 또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후 수사 착수까지 20일 준비 기간을 줍니다. 본 수사 기간은 60일이고 대통령 승인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 또 연장할 수가 있죠. 과거에 뭐 박영수 특검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즉각 지금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모든 법정 기간을 다 채운다면 수사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18일. 국회가 어제 당장 어제 날짜로 특검 도입을 의결을 하고 특검 추천 뭐 수사 준비 뭐 법정 기간대로 지체 없이 다 이루어지면은 딱 대선 날짜 3월 9일에 수사를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마 이재명이 이 계산까지 다 하고 그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치밀한 이 노림수가 들어있던 거죠. 그제 이야기하고 어제부터 수사를 특검을 추진을 해도 결국 대선 때 딱 당일에 수사를 마칠 수 있다. 자, 그리고 통상 경우는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특검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대선 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표심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이죠. 그리고 특검 도입 결정이 내년 1월 12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에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5월 10일까지 수사를 종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는 범죄 사실이 밝혀져도 기소가 불가능하죠.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이런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초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야 간 이 특검 논의가 장기화하면은 대선 국면과 맞물려서 그냥 특검 자체가 무용론 여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을 노리고 이재명이 그 특검도 조건부라도 수용을 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논란 또 하나 있죠. 저 마지막 소식인데, 이재명 후보 부인이 새벽 1시 반에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로 갔는데, 그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막 떠돌았습니다. 떠돌았고,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 루머를 퍼뜨렸다고 두 사람을 고발을 했죠. 자, 그런데 그런 루머들은 주로 폭행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루머들이 떠도는 데 대해서 여당은 자료를 공개하겠다. 뭐냐?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가 119 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가는 그 자료를 공개하겠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엄단하겠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금 이것은 선거를 앞둔 마타도어다. 그냥 루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2의 이 십자군 알바단 사건은 그때 박근혜 그 후보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한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은 그 사건이죠. 그리고 또 논두렁 시계 사건 같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그래서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낙상사고와 관련해서 추측이 난무하니 더불어민주당이 119 이송 기록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응급실 폐쇄로 TV 영상 자료를 공개하겠다. 자, 그러면 이 루머가 불식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5명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논두렁 시계 사건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게 어제 이야기니까 오늘 아침 조간에 실렸으니까 어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재명 후보 배우자 수행실장이 있습니다. 김혜경 수행실장. 민주당 이해식 의원인데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 구급차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수실보 인터넷판입니다. 이재명, 김혜경 손 꼭 잡고 있었다. 이재명 첫 구급차 CCTV 공개. 자, 이 기사가 있고 그 안에 구급차 안의 내부 모습입니다. 무포를 쏘고 누워있는 김혜경 씨의 손을 이재명 후보가 꼭 붙잡고 있죠. 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3장의 사진을 다 올렸는데 9일 오전 1시 20분경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119 구급차에 탑승해서 긴급히 병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자,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가 김 씨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이해식 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기사입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경 씨 낙상사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119 구급차 안의 모습이죠. 자, 이것이 루머에 떠도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증거다. 그리고 낙상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인 중에 한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 있었다. 때렸다. 이야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이 피고발된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같은 이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자,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악의적 왜곡이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 김혜경 씨가 부상을 당한 뒤에 낙상을 해서 찢어졌다, 부딪혀서 찢어졌다, 그렇더라도 부상을 당한 뒤에 구급차 안에서 찍은 사진이 그 구급차에 타기 전의 사건 상황, 그 직전, 그 전의 사고 당시 상황, 이것을 해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진만으로 모든 것이 말끔히 루머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 완전히 말끔히 해소됐다고 이 사진만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월 1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